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머니스타에서 진행할 클래스는 바로 HBF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중동 사태다 또는 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뭐 확전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이지만 뉴스상의 제목으로 HBM, HBF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은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시장이 정상화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머쓱하지만 그래도 중동 사태 이슈가 완벽하게 소멸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럼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좀 뼈대를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HBF 일단은 우리가 자주 듣던 단어 HBM과 끝에 F만 조금 다르죠. 말 그대로 F는 여기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자 플래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은 보통 용량이 어떻게 돼? 아니면은 메모리가 어떻게 돼라는 질문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뭐 답을 할 수 있겠죠. 알고 있으니까 구매하기 전서부터 어느 정도 사전 조사를 하실 테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몇 기가짜리야? 용량 어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질문하고 아마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기타 뭐 어떤 디바이스 기기를 구매를 하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D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마트폰을 사든 태블릿을 사든 메모리가 몇 기가냐? 메모리가 몇 기가냐면은 그냥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너 요번에 스마트폰 샀다며 용량이 몇 기가야? 용량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은 그것은 낸드를 뜻합니다. 낸드를 뜻합니다. 자,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뭐 잠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HBF를 말할 때는 뭐냐? 바로 낸드 플래시, 즉 이 메모리를 가지고 낸드를 가지고 얼마만큼 쌓아서 또 그걸 가지고 HBM 못지않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F 대신 자 M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D램이죠. 이 D램을 가지고 어떻게 적층을 해서 얼마만큼 빠르고 또 얼마만큼 큰 용량의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언저리에서 20만 원대까지 온 것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 2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의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기존에는 이 M이라는 거 가지고 주가를 뭐 소위 말해서 10배거다 아니면은 뭐 10배, 5배 정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왔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F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중요한 점은 어쨌든 곧 죽어도 지금 중동에서 이런저런 뭐 정밀 타격이다 아니면은 뭐 백린탄을 사용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이 조기 종식될 것이다. 아니면은 좀 길어봤자 뭐 그래도 뭐 2, 3주 내에 끝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것 다 추상적이죠. 사실 뭐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종결되면 자 시장을 이끄는 섹터,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테마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다시 바이오로 갈까요? 아니면 방산으로 다시금 또 수급이 몰릴까요? 아니면 해운주?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대 최대 어찌 본다면 영업이익과 매출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자 AI 섹터 또는 AI 테마 또는 AI 반도체 다시 불이 붙는다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테마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중동 사태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든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잠재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AI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냐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본다라면 자, 우리가 지금껏 AI다 서비스를 막 사용들을 많이 하셨죠. 자, 사용을 하면서 자, 학습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학습.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정말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다가 그냥
어떻게 글이 작성되었고 어떤 이미지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 영상 파일까지도 학습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지금은 AI가 뭐 앞서도 이제 바둑 경기를 뭐 잠시 뭐 이세돌 이제 바둑 두시는 분하고 이제 했는데 AI는 이제 앞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학습을 했고 뭐 바둑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기보를 학습을 했죠. 뭐 체스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엄청난 양의 그냥 공부를 그냥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끝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지금 현재 뭐 GPT 같은 경우에도 5.4 버전이 나오고 뭐 제미나이도 3.1이다. 그리고 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IPO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역대급 대우가 되지 않겠는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까지 학습입니다. 이 학습만 가지고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 그리고 투자 금액도 수백조 원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물론 지금도 추론 기능은 미미하게나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AGI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추론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더욱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 기존의 학습이라는 것은 뭐 이런 문서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학습만 해왔던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금 뭐 문단별로 단어가 몇 개이고 또는 뭐 어절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왔더라면 추론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즉 여기서 말하는 AGI의 G는 제너럴입니다. 즉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는 추론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실상 기기로 한다는 거예요. 기기로, 기술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로 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 즉 기존보다는 뭐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상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가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요. 지금도 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식하게 때려박고 있는 겁니다. 뭐를? 돈을. 자, 뭐냐? 어떤 병목 현상이 있냐면은 자, 대표적으로 일단은 좀 내용을 좀 지워보고 자, 지금 현재 GPU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GPU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좀 무식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HBM을 자, 뭐 60기가 아니면은 뭐 150기가 아니면은 250기가 그냥 계속적으로 갖다 붙여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프로그램은 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를 무작정 용량을 늘려가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I 서비스들이 구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추론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데이터 처리량은 규모가 사실상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용량이 지금도 뭐 많아봤자 대략 한 500기가 정도, 500기가 정도를 뭐 HBM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자 짜잔해서 슈퍼루빈, 베라루빈 딱 내놨어요. 대당 1억. 근데 이게 한 10,000개 필요해요. 한 10만 개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껏 투자하고 있는 비용에 또 추가적으로 그만큼의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데이터 처리 용량이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 HBM만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드는데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HBF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것은 완성된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신다면 연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메모리 대역폭 한계, 그리고 막대한 LLM 가중치 데이터 처리의 물리적인 비용,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비용까지도 매우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결안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미친 척하고 지금 수십조 원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현재는 아주 기본적인 AI 단계에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AGI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버리는 회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 유보금이 없는 회사들은
좀 외부에 펀딩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픈 AI가 만약에 AGI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상장하자마자 사실상 주가는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고 상장을 아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즉 IPO 자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AGI 단계인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을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플래시에 HBM의 뭐 TSV 실리콘 관통 전극 우리가 HBM이라고 한다면 HBF나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적층입니다. 즉 앞서 HBM은 D램을 적층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적층을 쌓은 건데 HBF는 낸드를 적층으로 쌓았는데 이게 몇 개냐, 뭐 300개냐, 500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논하죠. 또 그만큼 적층이 많아질수록 용량도 늘어나고 속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차세대 메모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냥 HBM 쓰면 되는 것 아니야? HBM 쓰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자, 지금 소위 말해서 D램 가격이 DDR5이긴 하지만 32기가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2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00만 원이라고 봅시다. 일단 100만 원 정도 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32기가짜리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 그게 뭐 샌디스크 사고도 좋고 또는 마이크론 사고도 좋고 또는 삼성전자 거도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앵커님을 좀 호출을 해볼게요. 소위 말해서 USB 메모리 32기가다. 가격 한 얼마나 할까요? 32기가 요즘 얼마나 하죠? 10,000원 안 하지 않나요? 만 원 안 하기도 하고 네. 10,000원 이상인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100만 원 대비 몇 배 싼 겁니까? 100배 싼 거죠. 거의 100분의 1 수준인데 네. 자, 그 정도로 값이 저렴합니다. 그 정도로 값이 저렴해요. 물론 이 10,000원짜리가 똑같은 낸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빠른 낸드도 있습니다. 뭐 정말 느리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저렴한 낸드도 있고 뭐 여하튼 간에 상대적으로 D램보다는 압도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비용 투자를 해서 우리가 뭐 D램을 활용한 HBM을 투자할 바에는 자, 이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HBF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핵심 강점은 HBM의 초고속, 즉 적층 방식으로 뭐 기술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저도 어려울 정도로 진짜 복잡하니까 그냥 적층 방식으로 기존에 HBM 만들었던 그 기술 가지고 낸드를 통해서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좀 더 빠른 속도의 저렴한 그런 HBM 메모리를 뭐 대체라고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그 보완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HBM 하면은 메모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D램 기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가 몇 기가야? 라고 이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또는 메모리를 나는 뭐 한 1TB로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64기가짜리를 여러 개 산다든지 32기가짜리 여러 개 사야 돼요. 왜냐하면 시중에는 이 D램, DDR5 메모리 그 자체가 용량 큰 게 잘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뭐 테라바이트급까지 나왔다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자 낸드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거의 대다수의 노트북, 데스크탑에서 사용되고 있죠. 뭡니까? 소위 말해서 SSD 또는 뭐 NVMe라고도 불리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드디스크의 속도보다 사실상 100배 이상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뭐 NVMe라든지 SSD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뭐 PC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PC 전원 누르고 한 바퀴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 타고 있으면 그때도 뭐 부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원을 넣자마자 빠르면 2, 3초, 조금 느리더라도 10초 이내에 그냥 윈도우가 되었든 뭐 맥이 되었든 뭐 다른 어떤 운영체제가 되었든 바로바로 부팅되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 그 이유는 이 SSD와 NVMe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낸드 때문인데 자, 낸드의 대용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뭐 1테라, 2테라
또는 4TB 또는 8TB까지도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비싸게만 주고 그냥 비용이 좀 들 뿐이지 충분히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HBM만 가지고는 1TB의 벽을 넘어서기도 힘들 뿐더러 넘어선다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의 거의 뭐 10분의 1, 50분의 1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이 낸드만 가지고 만든 저장 장치를 쓸 때는 가격이 대폭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뭘 사용하겠냐? 그러니까 중간계층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계층 메모리라는 것이 이제 뭐 잠시 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중간계층이라는 것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PU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속 뭐 한 50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봅시다. 막 부가티처럼 엄청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다른 개체는 없이 바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NVMe냐 아니면 뭐 SSD냐 아니면 심지어 요즘은 하드디스크도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왜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걸 저장할 곳이 없어요. 이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NVMe, SSD로는 일단 수급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더 나아가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하드디스크, 왜냐? 용량 대비 가격이 제일 저렴하니까 하드디스크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얘는 시속 500km로 막 내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 빨라도 한 20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GPU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데이터를 뭐 처리하고 분석하고 뭐 덧셈 뺄셈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했는데 그 처리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받아주는 녀석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받아주고 있어요. 소위 이 현상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버퍼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나는 오늘 좀 넷플릭스로 영화 봐야지 했는데 내 인터넷 회사는 괜찮지만 영상을 보내주는 넷플릭스 서버에서 영상을 천천히 보내주면은 막 화질도 안 좋고 또 그 화질 안 좋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좋아지는데 좋아지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소위 말해서 뭐 버퍼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병목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 문제를 돈으로 떼어버리자. 그러니까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자라고 해서 지금 HBM만 가지고 다 때려박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AMD 지금 필사적으로 HBM 수급에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간히 기사 보셨을 겁니다. D램.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어떤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에 좀 세게 불러볼까? 100% 인상. 애플이 오케이. 딱 해버리는 뭐 그런 반만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이슈도 있었었죠. 그만큼 지금 용량 또는 처리 속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거의 대량으로 사재기 하듯이 모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뭐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AI 데이터 처리함에 있어서 그냥 다 바로바로 다 때려박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비용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데 그것을 투자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몇 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HBM은 이제 AI 학습용 뭐 이렇게 좀 구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 HBM3 또는 4 기준 놓고 봤을 때 반도체 개당 뭐 48GB 그리고 뭐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초당 1.2TB 정도의 속도.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휘발성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뭐 짚고 넘어간다라면 이제 비휘발성과 휘발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휘발성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데이터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비휘발성은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의 소위 자, 용량이 몇 기가야 라고 했을 때 내 거는 128기가, 내 거는 256기가라고 부를 때 그 용량, 그것은 낸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비휘발성입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영상 또는 다양한 파일들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휘발성이란 다르게 보면 이제 D램이죠. D램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가 소실되어 버립니다.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것 외에는 HBF가 상대적으로 비용은 저렴합니다. 뭐 정확하게 지금 뭐 시장에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올해 한 3분기 빠르면 3분기 좀 늦어도 4분기쯤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 그러면 앞으로도 영영 출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개발은 되었습니다. 아직 양산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개발은 되었다라도 보시면 되고 자 가격적인 측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만큼 싸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도 적어도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되지 않겠는가.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또는 그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HBM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HBM이 뭐 100만 원이다. 반도체 하나에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HF는 그래도 한 10만 원, 20만 원대 수준을 지켜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정도의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용량 같은 경우에는 자, 몇 배입니까? 거의 10배 이상의 용량을 크게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는 오히려 빠르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대략적으로 지금 예측치가 HBM 대비해서 약 한 80% 정도의 속도를 가져가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낸드 플래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어쨌든 간에 비휘발성, 즉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저장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 또 노트북, 데스크탑 이런 데서 파일 저장, 문서 작성 저장,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은 다 낸드에 저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도 조금 답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HBF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고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무엇을 대체하는가? 사실상 하드디스크라든지 NVMe 또는 SSD를 대체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보완하는 중간체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거나 투자함에 있어서 비용 자체를 확연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HBF의 활용도를 극단적으로 높여야 된다. 즉 지금 현재 HBM이 뭐 예를 들어서 1TB가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향후에는 HBF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리고 시장에 본격 출시가 된다면 1TB가 아니라 512GB의 데이터를 용량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HBF는 10TB, 20TB, 30TB의 초고용량으로 대체를 해줌으로써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 또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속도를 오히려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라고 해봤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지금 필사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거나 양산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동맹을 맺었죠. 샌디스크는 최근 들어서 AI 섹터 붐, 버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반응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머뭇머뭇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하드디스크도 필요하다. 지금 현재 SSD라든지 NVMe 수요가 너무 폭증하고 있다라면서 순간적으로 이따금씩 급등을 뭐 10%, 20%씩 막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앞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HBM 시장을 과독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의 시장 지배력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죠. 2027년, 즉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AI 장치 샘플 정도는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공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곧 이어서 내년 27년도 3분기쯤에는 그래도 상용화된 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HBM의 사용량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줄어든 만큼 HBF가 채워줌과 동시에 오히려 비용은 낮아지면서 사용량은 더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또는 키옥시아 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샌디스크 뭐 이 정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보조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뭐 턴키 전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낸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V낸드냐, 뭐 G낸드냐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뭐 지난 10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술적인 어떤 숙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HBM, HBF 통합 설계 및 파운드리 패키징을 좀 내재화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언제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하이닉스도 그래도 2027년 기준으로 1분기쯤에 그래도 상용화 또는 양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는 무조건적으로 그보다 빨라야 되겠죠. 그러면 빨리 본다 할지라도 올해 4분기쯤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서버 SSD 시장 또는 이제 NVMe 시장이라고 좀 불리는데, 전 세계 보조 저장 장치, 즉 서버에 들어가고 있는 SSD라든지 자, NVMe는 삼성전자가 그냥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사실상 독점 또는 거의 과독점. 물론 SK 하이닉스도 잘 만듭니다. SK 하이닉스도 뭐 P41 뭐 이런 제품들도 잘 만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생산량을 극단적으로 많이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HBM의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서버 시장에 있어서 스토리지 분야는 삼성전자가 기존에도 과독점 구간이었지만 지금도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HBF 마찬가지의 어떤 동시 개발과 출시, 그리고 아마 올해 4분기쯤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까지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무료 정보방에서도 지난 2월 24일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특정 구간마다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HBM이냐 F냐, 여기서 HB 즉 고대역폭, 고대역폭은 그냥 반도체를, 셀 자체를, 웨이퍼 자체를 그냥 적층,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서 스택을 쌓아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나의 스택을 쌓은 것이 반도체로 패키징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어떤 HBM이냐 아니면 뭐 낸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HB가 들어간,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반도체는 TC 본딩 장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TC 본딩 장비를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HBM에 있어서도 4냐 또는 4E, 4, 5, 6 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 나온 게 뭡니까? 이 구간의 상승을 만든 게 뭐예요? 와이드 TC 본더 장비 공개했죠. 그리고 올해 3분기, 4분기쯤에는 하이브리드 TC 본딩 장비를 공개할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삼성전자가 아마도 높은 확률로 한미 반도체로부터 장비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그 즈음부터는 HBM4E 또는 향후에 5까지도 아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양산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이만큼의 상승을 만든 거예요. 이만큼 약 한 50% 또는 뭐 3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었는데, 자, 이 상승이 HBF에 대한 어떤 테마 또는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실제 장비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 특성상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한번 천정을 뚫고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관련된 내용 하나씩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제 테크윙이죠.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중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텔아비브인가요? 일단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공급에 있어서 좀 난항을 겪지 않겠는가. 물론 테크윙도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급등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HBM뿐만이 아니라 HBF까지도 시장의 어떤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본격 양산 체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 수율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된다면 자, 반도체 후공정 검사 핸들러 역시 마찬가지로 뭐 테크인뿐만이 아니더라도 전사적으로 사실상 장비 기업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다시 한번 주가를 펌핑해주는, 오버슈팅해주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익 IPS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멘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관련 내용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시크릿 종목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잠시 후에 또는 내일 오전 8시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클래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